오늘은 영어가 빨리 느는 비밀 첫 번째 한번 알려줄게. 이거 진짜 중요하다. 아무한테나 가르쳐주는 건 아니야. 진짜 중요한데 내가 영어 공부할 때 쭉 해온 학생들은 있잖아. 발음이 완전히 달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따라하고 들어본다야. 뭐라고? 따라하고 들어본다. 그치. 뭘 들어볼 것 같아? 뭐라고? BBC. BBC? BBC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야. 이게 되게 웃긴 게 사람은 있잖아.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되게 엄격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내는 소리는 다 괜찮다고 인식을 해. 대부분. 근데 녹음을 해서 내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잖아. 그럼 어때? 소름 끼치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잖아.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 영국은 그 보딩스쿨, 그 퍼블릭 스쿨이 중학교 1학년까지가 초등학교야.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간 거지. 근데 내가 첫날 그 학교를 딱 들어가는 날에 강당에 서 있잖아. 그 학생 전체 회의를 하고 있었어. 그 스쿨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내가 처음 그 학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야. 그 강당 안으로. 근데 있잖아. 동양인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 안에. 300명 정도 사람이 있었는데 300명이 다 백인인 거야. 그 학급 전체 회의가 끝나고 애들이 나와서 내 주위에 둘러싸는 거야.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둘러싸고 있는데 애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 Hello, nice to meet you 이걸 하는 거야. 다 나는 누구누구 자기 이름 얘기하면서 nice to meet you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말한 nice to meet you의 발음이 이상했나 봐. 그러니까 애들이 딱 들어보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발음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계속 nice to meet you를 반복해서 말해줬어 나한테. 고맙지 어떻게 보면. 근데 나는 똑같이 한다고 생각했거든. 계속 똑같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워크맨을 하나 갖고 왔었어. 녹음기가 되는 워크맨. 그래서 그 워크맨에다가 내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 봤더니 얘가 내는 소리와 내가 내는 소리가 너무 다른 거야. 얘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Speak louder, speak hard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더 크고 더 세게 말하라는 거야 나한테. 다시 말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말할 때 좀 약하게 말해. 그 리듬감이 좀 없고 발음에 강세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입술을 들어보고 어느 부분이 강세가 약한지를 파악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원래 인간은 13살이 넘어가면은 언어 습득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13살 전에는 내가 들었던 소리를 바로바로 똑같이 따라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근데 13살이 넘어가면은 그 능력이 없어져. 다시 말하면 내 목소리를 내가 들어보고 계속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영어 공부할 때 너무너무 중요해. 내 목소리를 안 들어본 상태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 나 이게 괜찮게 말하고 있는데 왜 상대방이 못 알아듣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 굉장히 많아.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소리를 못 들어봐서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소리가 잘못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느냐? 녹음해본다. 내 목소리를. 그래서 네이티브가 말하는 소리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녹음해. 그럼 깜짝 놀란다? 너무 밋밋해서 깜짝 놀래. 내 소리가 생각보다 약해. 이 정철 선생님 강의 들어보면 리듬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그치? 한번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거 한번 해볼게.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인사할 때 어떻게 해? Hello, nice to meet you. 좋아. 굉장히 잘했어. 근데 그거를 한번 녹음해보자. 해볼게요. Hello, nice to meet you. 그거를 다시 한번 들어봐. 내가 생각한 그 소리가 맞는지. Hello, nice to meet you. 어때? 근데 한국 사람. 그치? 완전 토종 한국 사람이지.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소리를 내는 것과 내가 생각한 소리와는 이 괴리감이 있어.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그거를 좁혀가는 게 필요해. 근데 요거를 내가 영어 공부할 때 쭉 해온 학생들은 있잖아. 발음이 완전히 달라. 굉장히 그리고 느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학생들과 비교도 안 돼. 어느 정도 차이 나면 내 얼굴과 원빈의 얼굴 있지. 얼마큼 차이나? 하늘만큼. 그치? 너 나가. 너 나가. 그 정도 차이야. 그럼 얼마나 차이 나겠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들어보고 또 들어본다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이 따라하고 그리고 들어본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영어가 빨리 느는 비법 두 번째 한번 얘기해 줄게. 매일 녹음하면 있지? 뭐야 매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몽둥이 똑바로 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발음은 남들이 도와줄 수가 없어. 자기가 발전시키는 거야. 알았지? 네. 오늘은 영어가 빨리 느는 비밀 두 번째 시간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그게 뭐냐면 영국 프랩스쿨로 들어간 첫 번째
날 저녁이었어. 기숙사 방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왜 그 벙베드라고 그러지? 이렇게 큰 방에 벽에 쫙 2층 침대가 붙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가방 그 수트케이스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짐을 이렇게 빼고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올망졸망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내가 뭘 꺼낼 때마다 What is it? 이렇게 딱 대면서 나 처음에 얘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몰랐어. 근데 계속 그걸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아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이더라고. 근데 내가 나눠주려고 한국 그림, 경복궁 이런 거 그려져 있는 젓가락 알지? 세트로 있는데 그게 되게 이쁘게 생겼어. 선물로 주니까 막 박수 치면서 막 너무 좋아해. 젓가락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고 Is this right? 그러면서 이거 맞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더 난리가 나는 걸 발견한 거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 태권도를 했거든. 왜 그 당시 때는 무조건 태권도가 학교처럼 다 다니는 거잖아. 내가 품띠를 이렇게 하고 거루기 자세를 하고 있는 사진을 내가 가져갔어. 그걸 딱 보더니 정말 연예인 발견한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놀라는 거야. Look, martial arts. 무술이다. 이건 무술이야.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한테 그런 거야. Can you show us fly kick? fly kick 뭔지 알아요, 여러분? fly kick 뭐야? 날아차기. 그치. 딱 들어도 알잖아. fly kick. 근데 나 직감이 딱 왔어. 아, 나의 유학 생활은 날라차기 한 번으로 풀리냐 마느냐 이 기록에 쓴 거야. 근데 난 좀 욕심이 나는 거야. 그냥 날라차기는 멋이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날라 돌려차기 알지?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침대가 쫙 있는 그 가운데 내가 섰어. 애들 너무 신났지. 그래서 내가 날라찼다? 그 2층 침대가 쫙 있고 바로 옆에 진짜 오래된 워드롭이 있어. 그 옷장이 쫙.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골동품 같이 생긴 옷장들이야. 내가 너무 힘줘서 차는 바람에 내 발이 그 옷장 문에 맞은 거야. 문이 퉁 떨어지는 거지, 영화처럼. 그래서 반으로 쪼개졌어. 정적. 하지만 얘네들은 실제로 날라차기를 본 기쁨과 이 부서졌다는 어떤 그 공포, 이게 동시에 온 거야. 그러면서 애들이 막 서로 쳐다보면서 What we gonna do? 우리 어떡하지? What we gonna do? 근데 영국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리가 있다? 얘가 부셨대요 이런 거 절대 안 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것인가. 여기 토론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문짝이 너무 큰 소리로 떨어지면서 부쉈었거든. 그러니까 하우스 마스터라고 각 기숙사마다 기숙사장 선생님들이 있어. 그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팍 열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What is going on? 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다. 근데 애들은 이제 막 설명을 해주지. 근데 내가 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나 보호해 주려고. 근데 한국 사람 어때? 그런 거 못 보잖아. 그래서 내가 걸어 나갔어.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직도 기억나. I fly kick. 나 날아차기 합니다. 나 카리스마 있어. 근데 선생님이 나 딱 봤는데 눈빛이 빵 터졌어. 근데 나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문장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나 보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아 맞다. 과거형으로 얘기해야지. 과거형 뭐니? 그치. ed 붙이는 거잖아. 그래서 I fly kicked 해서 다시 얘기해줬다. 선생님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웃긴가 봐. 그래서 막 깔깔대면서 웃더니 그냥 없더니처럼 조심하라고 하고 나갔어. 근데 애들은 날라차기를 봤잖아. 그럼 어떻게 됐겠어? 얘네들은 제키 챈이랑 브루슬리를 알아. 홍콩 영화들을 많이 본 상태였어, 영국 사람들이. 다음날 학교에 수업 딱 갔더니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어. 보는 애들마다 나한테 날라차기 보여달래. 내 유학 생활이 처음에 시작이 편했을까? 내가 이걸 왜 얘기해 주냐면 내가 영어를 아예 리스닝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가 알아들었단 말이야. 왜 알아들었을까? 그 상황은 영국 애들이랑 나랑 같이 공유한 시간이잖아. 내가 문을 날라차기해서 옷장을 부시고 놀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서로 간에 인포메이션이 있는 상태잖아, 머릿속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그 과정 속에서 영국 애들 있잖아.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한 거야. 뭐 예를 들면 날라차기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날라차기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 나한테. Can you show us fly kick? Can you do fly kick?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서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완전 신생아 수준의 영어 실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해하면서 내가 대답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다시 말하면 질문과 답을 할 때 뇌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그래서 언어 성장이 너무 좋거든. 그러면 그 드라마 보다가 드라마 인물들끼리 뭐 질문하고 답하잖아요. 그럼 질문한 거 딱 멈추고 제가 답해보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 그런 질문들이 완전히 딴 내용이야. 뭐 예를 들면은 뭐 마그마에 대한 내용이야. 내가 대답하기 어렵겠지.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일반적인 거 뭐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 그런 종류의 질문을 들었을 때 내가 대답해보는 거는 너무너무 도움이 되지. 영어가 확 늘 때는 있잖아. 이런 형태의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그럴 때 영어가 급성장을 해. 나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이기도 하지만 많은 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내 질문 하나 해볼게. Who is the father of Joseph? Who is the father of Joseph? 정철? 그 조셉 말고 요셉 이야기 보면은 성경에 나온 조셉 있잖아. Who is the father of Joseph? He is Jacob.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저 그냥 알고 있어요. 그치? 알고 있으니까. Who is the father of 손흥민? Anybody can answer. 아, father of 성민? 이성정. very good. 너무 잘해. 완전 난 지금 네이티브랑 대화하는 것 같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손흥정 이걸 할 필요 없지. 손흥정 어차피 한국어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도 대답해보고 저렇게도 대답해보고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해봐야 돼. 나 왜 이렇게 영어가 안 늘지? 난 영어를 이렇게 못하는 것 같지?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이렇게 힘들지? 이런 거 싹 없어져.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던지 간에 어떤 질문을 받던 좋아해야 돼. 영어로 질문을 받는다. 좋아해야 돼. Got it? 유학얘기 어땠어? 재밌었어? 대답 안 해? 유학얘기 있잖아. 이거 이제 첫날이야. 너희들이 영어 성장에 있어서 진짜 도움된 얘기도 너무나도 많거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야. 유학의 가장 큰 쪽이 뭐라고 생각해? 그거 다음 시간에 해줄게. 왜 잽스포레에서 질문 들으면서 잘 대답하고 있지? 어? 대답이 이렇게 늦지? 몸이 가까워. 그래, 질문을 받으면 항상 좋아해야 한다고 했잖아. 앞으로 계속 좋아해야 돼, 알았지? 이 채널이랑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영어가 빨리 느는 비법, 영어가 급성장하는 비법 알려줄게.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하다. 째려보세요. 진짜 중요해. 알았어. 근데 지난 시간에 날라차기 사건 있지. 나한테 그런 거야. Can you show us fly kick? 직감이 딱 왔어. 아, 나의 유학 생활은 날라차기 한 번으로 풀리냐 마느냐 이 기록에 쓴 거야. 그 이후로 애들이랑 좀 친해졌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너무 외로운 거야. 근데 그런 시간이 쭉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유학 생활 중에 가장 힘든 거, 유학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알아? 바로 외로움이야. 근데 그 외로움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훨씬 더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더 이상 유학 생활 못하겠다. 2주밖에 안 됐는데 다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집에 전화를 했어. 그 당시 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공중전화로 다 했잖아. 콜렉트 콜로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 엄마, 나 못하겠어요.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 모든 어머니들은 다 이러지. 그래, 우리 불쌍한 아들 다 때려치고 그래, 돌아와라. 힘들지? 아빠 바꿔줄게. 아빠 바꿔줄게 라는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쏙 들어가. 목소리도 약간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거를 봤는데도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시끄럽고 영어 해봐 이거였어. 영어 해봐. 리스닝은 좀 되니? 스피킹은? 그때쯤 되면 좀 될 텐데 이걸 계속 물어보시는 거야. 실험지 아니에요, 실험지. 그치, 실험주지. 저한테 왜 그랬어요? 시끄럽고 영어 해봐. 그때 느꼈어. 난 이분은 진정한 영어 선생님이시구나. 내가 단 한 사람, 영어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단 한 사람을 고르라면 나는 생각 안 하고 바로 정철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또 하나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는 돌아갈 수가 없구나. 오히려 있잖아?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야. 나 이제부터 살아야겠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순간에 딱 닥치면 생존 본능이 딱 끌어오르거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얘네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딱 잠에 들었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2층 침대 썼다고 했잖아. 2층을 내가 쓰고 밑에 올리버라는 애가 있었어. 바가지 머리 금발머리 있잖아. 거기에다가 진짜 통통하고 눈은 파란 눈이었는데 볼은 빨간, 배가 이렇게 나오고 통통한 애였는데 항상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그 감자칩을 계속 먹어. 감자칩을 항상 어딘가 꺼내서 계속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었거든. 근데 그 친구가 아침에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내가 하도 못 알아듣니까 이렇게 얘기했어 나한테.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요.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지. Your clock 틱톡 틱톡 me no sleep. 뭔 소리인지 알겠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무슨 얘기야? 시계 뚝딱거려서 못 자겠다. 그치?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 바로 알아듣겠는 거야 나도. 나 영어 들을 수 있나 보다 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확 들었어 내 마음에. 근데 이게 언어학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애기한테 이제 처음에 말을 가르쳐줄 때 어떤 식으로 말해?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끊어서 얘기해줘. 이 강아지 멍멍, 이 고양이는 야옹야옹, 뭐 이런 식으로. 올리버, 그 올리라고 불렀거든 줄여서. 올리가 무의식 중에 한 거야 나한테. 그 올리라는 친구는 항상 배가 고팠거든. 한창 자랄 나이기 때문에 다 배고픈데 특히 올리가 배고팠어. 얘가 항상 나 보면 me starving, you lunch?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어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알아듣겠는 거야. 아 이거 배고프다는 뜻이구나. 너무 배고플 때 쓰잖아. I'm starving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 문장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되는 거야.
번역을 안 하고 머릿속에 해석을 안 하고 통으로 이해하게끔 되는 순간이 딱 온 순간 그때부터 영어가 급성장을 했거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두 가지야.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야. 내가 이제 학생들 가르쳐 보잖아.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야. 내가 해외 나가서 네이티브들이 얘기했을 때 난 못 알아들을 거야 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지금 당장 고쳐야 돼.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야. 그 생각을 해야지 머리가 좀 깨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통으로 듣자마자 인지가 확 되는, 이해가 확 되는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아까 뭐였지? I'm starving. 이걸 우리가 해석하나? 안 하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I'm starving. How about you? Are you alright? 이런 문장 딱 들었을 때 바로 순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느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들, 요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 문장 혹시 갖고 있는 거 있나? 갖고 있는 거 있어? 딱 생각나는 문장이 없지. 사실은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깜깜하잖아. 너무 분량도 많고 내용도 많고 이러잖아. 문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딱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만 내 걸로 확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확장을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문장들도 연습해 나가면서 확장시켜 나갈 거야. 진짜 재밌겠지. 내가 그 기본문들이 익숙해지면서 애들이랑 좀 친해졌어. 대화가 조금씩 되니까. 밑에 있는 올리라는 친구, 바로 옆 2층 침대에 있는 친구들, 이쪽에 있는 2층 침대에 있는 친구들이랑 굉장히 친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유학생활에 일어나거든. 그거를 다음 시간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재밌겠지? 내 생각에는 그 이야기들 다 들으면 유학 갈 필요가 없어. 나 있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왜 유학을 왜 갔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거 얘기해 주라고 보내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 모든 유학의 내용이 다 생생히 기억이 나. 오늘 내용은 있잖아, 내가 한 모든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진짜 중요하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동양인이 나밖에 없었어, 학교에서. 아예 동양인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뭐 배려를 해준 건지 아니면은 도심을 하려고 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내 기숙사 방 있지. 방에 보면은 바로 옆에 2층 침대, 또 옆에 2층 침대, 여기에 있는 5명의 애들이 다 나랑 학교 스케줄이 똑같았어. 모든 스케줄이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나의 영어 발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어. 내가 잠깐 소개해주면 오른쪽에 2층 침대에 썼던 친구들은 음악 스콜라 애들이 썼었어. 2층에는 그 하리라는 애가 썼었고, 이 친구는 머리가 금발인데 곱슬머리 금발이야. 정말 잘생겼어. 거기에다가 음악 스콜라잖아. 색소폰을 진짜 잘 불었거든. 그래서 밤마다 혼자 이제 기숙사 코너에 가서 막 분다? 차인표 저리 가라. 여러분 차인표 알아요? 차인표 저리 가라. 이 친구 밑에 쓰던 애도 이제 뮤직 스콜라였는데 이 친구는 일렉트릭 기타.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침대에 누워서 일렉 기타를 쳐. 쉬는 시간 많아. 그런 친구였는데 이름이 리키라는 친구였어. 그리고 이쪽에 쓰던 애들 있지. 2층에는 멀디라는 애가 썼어. 이 친구 키가 진짜 커. 그리고 그 밑에는 알렉스라는 친구였는데 굉장히 말랐고 키가 되게 작았어. 그러니까 내 2층 침대 밑에 썼던 그 통통하고 볼빨간 올리, 이렇게 5명이 나를 항상 어디 가든지 나를 데리고 다녔어. 내가 이제 학기 초반에 그 5명의 애들이랑 수업을 이렇게 가면은 이 강의실이, 영국 강의실이 다 나무야. 벽도 나무, 바닥도 나무, 천장도 나무. 딱 들어오면 약간 살짝 우중충. 거기 한 20명 정도 이제 수업을 듣거든. 내 기억에 역사 수업이었어. 근데 문제는 하나도, 정말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막 기본적인 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일상적인 얘기는 괜찮은데 이거 차원이 좀 다른 거야.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게 좀 곤욕이었어, 나한테는. 첫째는 못 알아듣는 거랑, 두 번째가 진짜 큰데 선생님 나 시킬까봐. 수학 시간 같은 데는 뭐 풀 수는 있으니까. 근데 역사 시간은 그 내용을 내가 얘기해줘야 되니까 시킬까봐 너무 무서운 거야. 다른 애들 막 대답하고 할 때. 그러다가 진짜 우려하던 순간이 왔어. 그 선생님 딱 이러는 거야. Could you read the next paragraph aloud for us? 다음 문단을 소리내서 읽어줄 수 있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슴이 막 앞으로 막 튀어나오려는 거야. 너무 두근두근거려가지고. 왜냐면 다 영국 애들이잖아. 영국 애들 앞에서 영어 초짜가 그걸 큰 소리로 읽어야 된다니 이건 너무 떨리는 거야. 이 상황이 너무 무섭고 너무 내 자존감이 내려가는 거 같고 너무 힘든 거야, 그 순간이. 그 애들 막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어. 나 식은땀 나고. 근데 갑자기 일렉트릭 기타 치는 리키라는 친구 있잖아. 손을 딱 들더니 Can I help him, sir? 그러니까 선생님이 Yes, you may. 내 이름을 학이라고 불렀거든. 리키가 날 딱 보더니 학, read after me. 딱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순간 너무 구세주 같은 거야. 그래서 걔가 한 줄 읽으면 또 내가 읽고 그러면서 한 문단을 다 읽었어. 근데 선생님이 잔인하게도 확인사살 미스터 용, 미스터 정인데 그게 독일의 정이라는 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융이라고 발음하거든. 그래서 미스터 용, can you read aloud by yourself now? 너 이제 혼자 읽을 수 있지? 난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지. Yes sir. 근데 신기하게도 있잖아. 진짜 신기하게 이게 쭉 읽는데 아까 읽어준 그대로 리듬, 억양 다 살려서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문단을 쭉쭉쭉쭉쭉 읽었어. 마지막 문장을 딱 읽는데 애들이 갑자기 다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아. 선생님도 막 well done! 그러면서 난 마음속에 아빠, 아버지 드디어 제가 문맹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고. 그때 그 당시 때는 제가 그 하나님 안 믿을 때예요. 이때 안 믿고 나중에 이제 믿는 그날이 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제 수업에 나가면서 리키한테 고맙다고. 리키, thanks. 그때 리키가 진짜 찡긋하더니 no problem. 딱 그러면 너무 멋있어. 리키. 그 뒤로 내가 엄청 친해졌거든 리키랑. 여기 뭐 있으면 딱 보더니 no problem. 딱 그러면.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해주냐면 리키랑 나랑 역사 시간에 쭉 읽어 나갔잖아. 그게 뭐지? 그 친구가 한 줄 읽으면 내가 따라서 한 줄 읽고. 그게 뭘까? 대답해줘. 섀도잉. 그치? 섀도잉이야. 그 수업 시간에 몰랐는데 내가 뒤돌아 생각해보니까 섀도잉을 한 거야 그 순간에.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됐는지 이 친구가 빠지고 없어도 내가 쭉쭉 읽어 나갔잖아. 나는 이제 몸소 체험한 거야 이 섀도잉 이 강력함을.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이거는 글을 그냥 읽는 게 아니야. 느낌 그 자체를 내 걸로 만드는 훈련이기 때문에 톤이나 억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큰 무리 없이 바로 익힐 수 있는 훈련이거든. 근데 있잖아, 이 샤도잉 훈련을 할 때 엄청난 몰입이 필요해. 이 훈련을 할 때 TV를 보면서 한다든지 뭐 다른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다든지 하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야. 내가 느꼈던 거는 그 역사 시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나의 긴장 상태. 내가 그 순간에 선생님 시켰을 때 내가 얼마나 긴장했어. 근데 그 순간에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순간을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따라서 했거든. 근데 그 순간에 잠깐이었지만 따라했던 게 내게 됐어. 샤도잉을 할 때도 이것만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세이브하고 싶다면. 내과하게 보면은 인간은 멀티를 할 수가 없어. 만약에 내가 그걸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뭐냐면 스위치가 빠른 거야. 이걸 하다가 이걸 하고 이걸 하다가 이걸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동시에 익힐 수가 없어. 옛날에는 그런 네이티브 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잽스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네이티브 소리 들으면서 연습할 수 있지.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트라이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톤이나 어떤 문장의 익힘에 있어서 차원이 달라.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야. 하나는 샤도잉을 할 때 네이티브 소리만 듣고 따라해라. 그리고 이걸 할 때 딴짓 하지 마라. 왜? 우리는 멀티가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어. 집중하라고.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문장으로 어떻게 내가 귀가 트이고 입이 트였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게. 오늘 있잖아, 진짜 중요해. 너무 글씨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익히는 게 좋을까? 이건 언어학, 뇌과학에도 엄청나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야. 그게 뭐냐면 이제 프랩스쿨에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됐을 텐데 내 영어 수준이 그냥 리스닝 조금 되고 예스 노 정도 할 정도? 그 정도야 딱. 어느 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야. 나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쭉 앉아서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는 거야. 깔깔거리기도 하고 한 명이 막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귀 기울여서 얘기하다가 또 웃다가 막 이래. 근데 나는 그 대화에 끼고 싶어도 끼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영어가 안 되니까.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알렉스 알지? 키 제일 작다고 하는 그 알렉스. 그 알렉스한테 뒤에 애들이 Can I try? Can I see it?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알렉스가 씩 웃으면서 Sure, how about tonight?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는 너무 궁금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나머지 묵묵히 밥을 먹었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한 12시 정도 됐을 때야. 내가 그 벙크베드 2층에서 자고 있었는데 내 바로 밑에서 자던 올리가 올라오더니 얼굴 동그란 애가 확 Wake up, calm down. 이러는 거야. 뭐지? 그러면서 내려갔더니 그 5명의 애들이 정말 눈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알렉스가 어떤 큰 가방을 탁 내더니 Come on, let's go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기숙사는 9시 반 이후에는 기숙사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밖에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디폴터라고, 그게 뭐냐면 학교 식당에서 청소하는 벌을 받아. 파란색 그 죄수복 자켓을 입고 학교 청소를 해야 돼. 걸리면. 애들 다 알지? 뭐 밖에 그 시간에 나가면 안 되는 거. 나도 알고 있었지만 애들 쫓아갔어.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알렉스가 맨 앞장서고 까치발을 하고 알렉스를 다 같이 따라갔어.
책자에 갔더니 거기가 커먼룸이라고 탁구대도 있고 당구대도 있고 TV도 있고 이런 곳이야. 그 조그만 알렉사가 칙칙칙 가더니 TV 앞에 탁 그 가방을 내놓는 거야. 그랬더니 뭔가를 막 연결을 해. 애들 너무 기대하는 눈빛으로 막 보는 거야. 알렉스가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더니 알렉스가 TV를 딱 켜고 버튼을 딱 눌렀다? 그 당시 영국에서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된 그 콘솔 게임의 아버지 슈퍼 닌텐도. 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러더니 화면에 뭐가 나왔었냐면 마리오 카트가 나온 거야. 너무 옛날 얘기인가? 알렉스가 의시되듯이 Who wants to go first? 누가? 먼저 할래, 그치? 그랬더니 그 색소폰 잘 부는 해리가 딱 한번 훑어보니 Then can I go first? 이러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Can I go first? 먼저 가도 되냐고. 어딜 가? Can I go first? 내가 먼저 해도 돼? 이 뜻이야. 여러분 통으로 기억하세요. Can I go first? 무슨 뜻이라고? 내가 먼저 해도 돼? 그치. Can I have a go? 해봐도 돼? 내가 이거 봐도 돼? Can I see it? 자, 이런 말들이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익히는 게 좋을까? 이건 언어학, 뇌과학에도 엄청나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야. 그게 뭐냐면 단순화야. 습득 과정 자체를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황 하나를 만들어요. 마치 내가 겪었던 것처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식당 가면은 냅킨 가져가잖아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 공감하시는 분들은. 요때 냅킨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식당 사장님이랑 눈이 마주쳤어. 내가 냅킨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지? 좀 가져갈게요. 좀만 가져갈게요. 내가 많이 아파. 배가 많이 아파서 좀만 가져갈게요. 이걸 영어로 하고 싶어. 뭐라고 하지? Can I? 그치! 그거만 하면 돼. 아, 이것만 해요? 이거만 해도 돼. 눈게 마시고 Can I? 너무 자연스럽지? 이거 네이티브랑 똑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Can I가 나와. 단어가 몇 개든지 간에 이걸 하나의 액션으로 내가 단순화시켜서 입력을 한 거거든요. 언어학에서 보면은 Body and Gesture라고 따로 공부하는 분야가 있어요. 행동과 상황을 같이 엮었을 때 절대 까먹지 않아. 이걸 문법적으로 공부를 해서 의문문이다, 뭐 조동사를 사용한 의문문 해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절대 영어는 늘지 않아요. 영어 학습에 역행하는 짓이야. 단순화시켜서 이 상황을 내 걸로 만들면서 이때 내가 말해보는 거야, 계속. 그러면 정말 유학 갈 필요가 없어. 이것만 계속 반복한다면. 이제 해리랑 올리랑 둘이서 그 마리오 카트를 하기 시작했어. 얼마나 재밌었겠어, 우리가. 그 밤에 TV만 켜져 있고 모여 앉아가지고 와 하면서 그걸 게임을 한 거야, 한참 동안. 근데 몰디가 나를 딱 쳐다보니 팍 이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 너도 하라고. 이거 나도 닌텐도 진짜로 해보는구나. 그래서 막 기어가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리키 알죠? 지난 시간에 나 도와줬던 수업 시간. 그렇지! 일렉트에다 리키가 어디를 딱 보더니 사색이 돼서 Oh no! We are dead.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일인데 하면서 Why? 그러면서 딱 쳐다봤는데 여러분 그런 문 알죠? 문인데 중간에 이렇게 세로로 창문이 있는 문, 거기에 얼굴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야. 메이트론. 그 기숙사 안에는 메이트론이라는 양호 선생님이 계셔. 이분이랑 그날 듀티가 있는 도라인 선생님이 계셔. 그 두 분이 항상 주시하고 있거든? 눈이 이만한데 딱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표정은 무표정이야. 그 우리도 게임하다가 완전 얼었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말 나는 그때 그 무서움이 아직도 지금 전달될 정도로 너무 놀랄 거야, 우리가 다. 메이트론이 문을 끽 열더니 저벅 우리 그 상태로 있는 거야. 그래서 메이트론이 딱 이러는 거야. Now we have 6 defaulters. 그러면서 게임기를 딱 뜯어서 가. 다음날 아침에 근데 그때가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고 너무 외로운 마음, 그 향수병이 너무나도 심했었는데 그 디폴터 한 방으로 싹 났어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 디폴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커. 자, 정리해보면 이거야. 나만의 스토리로 단순화해라. 아까 얘기했던 냅킨 가져갈 때 뭐라고 해? 냅킨 가져갈 때 뭐라고 해? Can I? 그렇지. Can I? 그냥 스토리가 아니야. 냅킨 가져갈 때 약간 어색함. 긴장감도 있잖아. 찔림. 이 감정과 상황을 상상하면서 몰입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응용돼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이게 키포인트야. 다음 시간에는 유튜브에서 그냥 얘기하는 너무 아까운,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있는데 내가 경험했던 유학 생활에 비춰서 하나하나 싹 다 털어놔 볼게. 내가 의외로 알아낸 건 뭐냐면 강의실 안에서 영어가 느는 것보다 스포츠를 하면서 영어가 내가 엄청 늘었거든? 내가 이 얘기를 해줄게. 영국 보딩스쿨은 다 똑같은 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면 방과 후 운동이야.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바로 운동을 하러 가거든? 이게 매 학기마다 하는 메인 스포츠가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autumn term, 그러니까 가을 학기에는 럭비를 하게 돼 있고 스프링 텀, 봄 학기에는 허키, 그 아이스 하키 말고 필드 하키 있잖아. 서머 텀, 여름 학기에는 크리켓이라는 운동이야. 그래서 매일같이 수업이 끝나면은 훈련은 하고 또 실력대로 팀을 A팀, B팀, C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다른 학교랑 시합을 해. 모든 보딩 스쿨들이 같은 스포츠를 하고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하자. 이거는 약속이 돼 있는 거야. 이게 학교에 어떤 그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엄청 이 결과에 신경을 써. 근데 이때가 봄학기였어. 터키 일을 했지. 여러분들 봤어요? 그 나무 스틱? 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 내 기숙사 방에 같이 쓰던 몰디 헤를 리키는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만 모여있는 팀 A팀에 소속이 돼 있었어. 근데 나는 기숙사 선생님이 올리를 따라가라고 하더라고. 가보니까 C팀 있지. 제일 못하는 팀, 키 제일 작은 알렉스, 그 통통한 올리가 C팀에 있었어. A랑 B팀은 매주 시합이 있고 훈련도 진짜 빡세게 하거든. 제일 못하는 팀 이 C팀은 매주 시합이 없어. 그냥 오합지졸이야. 이제 실력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팀원을 반반 나눠가지고 시합을 붙였어. 근데 뭐 난장판이지.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하키채로 공을 치는데 공은 안 치고 그 공에 발 밟고 넘어지고 막 이런 거 있지. 그런 게 막 사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하키채 이렇게 들고 멀뚱멀뚱 서 있고 올리가 이미 지쳤어. 이러면서 와. 그리고 알렉스는 왜 그 어머니들이 운동복 사줄 때 한 치수 큰 거 사주잖아. 두 치수 큰 걸 샀나 봐. 근데 애가 안 자라니까 하키차가 계속 옷에 걸려. 하지만 감독님은 정말 열정적이야. Guys, 쳐. Think, walk together. Don't stand still. Talk to each other. Find the space.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한테. 쳐! 이러는데 애들 막 힘이 칼칼해서 이러고 있어. 1시간 넘게 게임을 했는데도 골이 한 골도 안 나는 거야. 그러다가 공이 내 쪽으로 처음으로 왔어. 뚜루룩 굴러서 내 앞으로 딱 왔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야구를 많이 하잖아. 뭐 친구들끼리 모이면 골목에서 야구하고 그러잖아. 요즘은 안 하나? 요즘은 다 컴퓨터 게임 하겠지? 근데 우리 때는 모이면 야구했었거든? 그리고 와리가리라는 거랑 우리 뭐하니? 모여서. 우리 때는 박찬호였거든. 그래서 야구를 많이 해. 그래가지고 배틀 두르는 건 잘해. 그래서 공이 딱 왔는데 내가 힘껏 내리쳤어. 그 공을. 그랬더니 정말 쭈르륵 하면서 골대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뭐 골키퍼도 이제 알잖아, C팀. 막지도 않아. 그냥 들어갔어. 근데 감독님 저기서 날 불러. Hey, Mr. Young, come here. 그래서 내가 막 뛰어서 갔다? 그랬더니 야, B팀으로 가. 그래서 골을 넣으면 그냥 이 B팀으로 가는 거야. 그런 이제 팀이었어, C팀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야. 여기서 끝내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얘기가 왜냐면 내가 뒤에 얘기해주지만 내가 B팀으로 가서 시합 가는 내용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가 끝이야, 여기는. 미안하다, 야. 다음 시간에 여기가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진짜 재밌는 부분이거든. 자, 여기 잘 생각해봐. 이 운동장에서 쓰는 말들이 다 뭐야? 명령문이야. 엄마들의 언어를 자세히 보면은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명령문이 압도적으로 많아. 일로 와, 일어나, 하지마, 이런 말들을 하잖아. 영어로 하면 뭐야? Come here, wake up, stop it, 이런 말이거든. 이게 언어 습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엄마가 아기랑 소통하면서 아기는 언어가 발달하잖아. 그렇다면 언어 성장에 있어서 이 명령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자, 아까 감독님이 한 말들 다시 한 번 더 볼게. Work together, don't stand still, talk to each other, find the space, concentrate on the ball. 이 문장들을 보면은 동사 뒤에 부사나 목적어나 전명구도 오고 부수적인 정보들이 동사 뒤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치? 더 중요한 건 이 명령문을 말할 때 감정을 섞어서 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동사 하나를 배워도 감정을 섞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명령문들을 실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엄마와 아기의 대화처럼 언어의 구조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뇌가 자동. 정말 신기한 거는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명령문이야. 그치? 빛이 있으라. 이건 뭐 딴 얘기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시도하지 않고 있었지.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이 명령문들을 실생활에서 해봐야겠지.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게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게 되게 재밌어. 누가 TV를 안 끄고 갔어. 그럼 영어로 해주는 거야. 뭐라 그래? Turn off. 그치. Turn off the TV.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야, 우리 만나자. Let's meet up tomorrow. 내일 만나자. 아, 쟤 이렇게 문을 안 닫고 나가. 야, 문 좀 닫아. 문 좀 닫아, 영어로? Close the door. 그렇지.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 좀 해보는 거야. 그럼 문장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나오겠지.
이런 자잘한 문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뇌 속에 기름칠을 해주는 거야. 세컨 랭귀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알았지? 어떻게 한다? 명령해라.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명령해라.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학교에 내가 하키 시합을 하러 가. 근데 거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당연히 영어 습득에 있어서도 진짜 중요한 얘기겠지? 스토리 예고를 조금만 해주세요. 다른 학교에 시합하러 간다고 하키 시합을. 이거보다 더 예고가 어딨어. 우리가 하키 시합만 한 게 아니야. 아니야. 너 왜 그래? 나 유학생 여기서 끝날 거야 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키치 하나가 확.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단기간에 영어 성공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거는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 내가 하키 C팀에서 B팀으로 갔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하키채를 하나 달랑 들고 B팀으로 갔어. 근데 거기는 분위기가 C팀이랑 완전히 정반대야. 연습장부터가 좀 달라. 공 모아놓는 곳. 그러니까 하프타임에는 항상 오렌지를 먹거든? 그래서 오렌지 모아놓는 곳, 팀 나눌 때 입는 조끼 이런 게 정갈하게 다 정리가 돼 있고, 심지어 감독님도 위아래가 옷이 깔맞춤 옷을 입고 각 잡혀가지고 지시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 B팀에서 연습 경기를 하고 있었거든? 자기네들끼리 팀을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C팀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쪽 가서 앉아있으래. 그래서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B팀 경기 이렇게 보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막 공 딱 지금 패스 딱 받아가지고 바로 골로 이어지고 막 그런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 그러고 있는데 경기가 딱 끝나고 감독이 나보고 그래. 그러더니 이 학교에 조교 선생님들이 계셨어. 이 대학생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뭐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참여를 하는 거야, 이 학교에. 그 조교 선생님을 B팀 감독님 딱 부르더니 막 쏟닥쏟닥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아, 나 다시 C팀으로 가는구나. 그럼 나 C팀 다시 가가지고 알렉스랑 올리랑 놀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교 선생님 나한테 오더니 내일부터 수업 끝나고 바로 이 자리로 다시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나랑 같이 둘이서 훈련을 할 거래.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랬지. 왜냐면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은 그런 영국 사람이랑 같이 1대1로 무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20대 초반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진짜 잘해줬어. 친동생처럼 뭐 잘 못하면은 막 이렇게 다그치지 않고 되게 자세히 자상하게 가르쳐줬어, 나한테. 그래서 나는 오히려 수업에 들어가서 영어 배우는 것보다 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몇 번 수다 떠는 게 훨씬 더 영어가 늘고 학교 일정이 끝나고 딱 돌아오는 시간 되면 오히려 기대가 됐어. 그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뭘 특별한 걸 가르쳐주는 건 아니야. 그냥 매일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대화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내가 훈련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지. 그러면서 영어랑 이 하키가 동시에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었어. 내가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쳐보면서 굉장히 신기한 사실을 하나 알았어. 한 달에 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가르쳤거든. 이 학생들 중에는 주 5일 동안 매일 1시간씩 듣는 학생들이 있었고, 주 3일 동안 한 수업당 2시간씩 듣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주말반 학생들이 있었어. 그 토요일만 와가지고 5시간 듣는 학생. 이 중에서 어떤 반이 테스트 결과가 가장 좋았을까? 어떤 반일 것 같아? 어떤 반? 5시간 파악이 하나요? 틀렸어. 땡. 주 5일 동안 1시간 수업 받았던 학생들 있지. 그 학생들이 제일 잘했어. 항상 매달 매일 2시간씩 했다면 더 폭발적으로 들었겠지. 이게 굉장히 신기한 점이 뭐냐면 주 5일 1시간씩 공부한 학생들은 20시간을 공부한 거고, 주 3일 2시간씩 공부한 학생들은 24시간을 공부한 거야. 그럼 4시간에 차이 나잖아.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주 3일 했던 애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아니야. 매일매일 짧은 시간을 반복적으로 언어 감각을 끼워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공부한 지 24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영어 실력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문장을 연습했다면 24시간 안에 반드시 다시 해보는 걸 나는 강력하게 추천해. 그렇게 했던 학생들은 절대로 뒤로 가지 않았어. 계속 발전을 했거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단기간에 영어 성공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거는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 무작정 오래 공부한다? 그치. 매일매일 한다. 가장 좋은 선생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돼주는 선생님이 나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내가 매일 그 조교 선생님이랑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하키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어. 어떻게 패스해야 되는지, 룰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시합을 할 때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영어에 대해서 좀 그런 상태가 됐었거든. 그래서 보름 정도가 지나고 A팀이랑 B팀이 이제 원정 경기를 가게 됐어. 근데 학교마다 다 분위기가 좀 달라. 어떤 학교는 막 되게 아기자기한 학교가 있고 웅장한 학교가 있고, 학생들도 어떤 학교는 막 박수 쳐주는 학교가 있고 신경도 안 쓰는 학교가 있어. 다 다른데 이 학교는 우리 학교보다는 되게 컸지만 뭔가 되게 우중충 귀신 나올 것 같은. 버스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딱 보니까 상대 팀이야. 근데 그 친구랑 딱 눈이 마주쳤거든.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이러는 거야 갑자기. 눈을 찢는 거야. 나 처음 느꼈어. 이거 완전 문화 충격이지? 뭐야? 이렇게 대놓고 인종차별을 한다고? 막 칭칭칭 막 이래. 한 명이 그러니까
옆에 애도 막 그걸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보면서 둘이서 막 낄낄대.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한 서너 명이 더 그래.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그때가 내가 처음으로 인종차별이라는 걸 느꼈어. 그래서 시합을 하는 동안에도 나는 이제 후보였으니까 후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경기를 보고 있었어. 그래서 감독님이 다음 경기부터 후보들도 시합에 참여할 거래. 그래서 자세히 보고 있어. 그래서 경기만 보고 있었거든? 근데 경기장 반대편에 걔네들이 또 앉아있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나를 보더니 또 다 같이 눈을 찍고 막 이래.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고 우리 다 탈의실로 갔거든? 근데 탈의실에서 나는 씻을 필요가 없으니까 경기를 안 했으니까 그냥 옷만 갈아입고 먼저 나왔어. 내가 혼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까 걔네들이 6, 7명 정도 되는 애들이 나한테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러면서 막 눈 바로 내 얼굴에 대고 눈 찍고 막 칭칭총 이러면서 차이니즈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야. 갑자기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런 거야. 그 순간에. 아, 내가 어떻게 애들 처음 당해보는 거니까 이걸 너무 애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속으로 이런 말 들었어. 아, 이거는 국가에 대한 모욕이다. 여기서 참는 거는 조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나 그냥 쟤네들 해버리고 한국의 자존심을 세우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유학 생활은 여기까지구나.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걔네들 쪽으로 걸어갔어. 나 유학 생활 여기서 끝낼 거야. 라고 하는데 갑자기 카키치 하나가 확.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오. 입은 가만히 있자니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몰디가 씩씩거리면서 오는 거야. A팀 게임이 이제 막 끝나고 오는 길이었어. 근데 오다가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 본 거지. 몰디가 덩치가 크니까 그중에 제일 나를 앞장서서 놀리는 개를 멱살 딱 잡더니 밑으로 누르면서 욕을 막 하는 거야. 몰디가 너무 세게 막 욕하면서 하니까 애들이 그냥 이렇게 막 just joking 하면서 막 흩어졌어. 리키랑 해리가. 그러면서 쟤네들 레이시스트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저런 애들은 영국 사람도 아니고 나를 막 위로해 주는 거야. 그때 내가 깨달았어. 내가 한국 가면 혹시나 인종차별 당한 것을 본다면 나는 끝까지 쫓아가서 인증해 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야. 혹시나 너희들도 누군가가 인종차별을 당하는 걸 보잖아. 그러면 몰디처럼 그냥 다가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게 평생 기억이 나. 난 아직도 기억나거든. 앞장서서 나를 도와줬던 애들. 그게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 같아. 다음 시간에는 이 친구들이랑 점점점 사건이 생기면서 친해졌잖아.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 무슨 일이야? 그건 지금 말해줄 수가 없어. 조금만. 우리가 있던 학년이 프랩스쿨의 마지막 학년이었거든? 마지막 학년의 봄에 영국 국내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정말 웃긴 사건들이 일어나. 남학생, 여학생이 섞여서 Truth or Dare 게임을 했었어. 그게 뭐냐면 진실 게임이지. Who is your crush? 너가 반한 사람이 누구야?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런 질문이거든. 아니 이뻐! 이쁜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 거지. 내가 학교에 들어가고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 마지막 학년만 여행을 간다는 거야. End of year trip? 그게 졸업여행처럼 가는 거야. 그래서 farewell trip이라고 그걸 간다는 거야. 그게 일주일 정도 캠핑하는 여행이래. field trip이나 vacation에 꼭 해외로만 가는 게 아니고 가까운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로도 많이 가거든. 우리가 end of year trip 때 갔을 때는 웨일즈로 갔었어. 그래서 웨일즈에 딱 도착했는데 한국은 산들이 되게 높잖아. 영국 웨일즈는 정말 텔레토비 동산 있지. 그거랑 똑같아. 낮은 언덕인데 그 초록색 언덕에 양떼들이 이제 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그런 모습이었거든. 이제 보물찾기 하고 그 보물찾기 뭐라 그래? 트레저 헌트. 장소 옮겨서 말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유적지, historical landmarks. 내가 기억에 남았던 곳이 이제 카디프 카슬이라고 거기 가면은 전쟁했을 때 그 모습을 똑같이 재현해줘. 그래서 막 갑옷 입고 와서 와 싸우고 이런 거였는데 다 같이 가가지고 와 이제 구경하는 거야. 근데 있잖아, 우리 학교가 남녀공학이었어. 내가 자세히는 몰랐지만 뭔가 분위기가 something이 좀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 영어로 하면 뭐 I have a thing with someone, I have something going on with someone. 누구랑 뭔가 something 있다. 그래서 캠핑 마지막 날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이렇게 하는 거야. 남학생 여학생이 이렇게 섞여서 Truth or Dare 라는 게임을 했었어.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실 게임이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대답을 못하겠다 하면은 질문자가 시키는 행동을 해야 돼. 노래 부르면서 연못에 가서 빠지기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대부분 다 애들이 대답을 해.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데 처음에는 재미없게 막 Have you ever cheated on a test? 뭐 이런 질문. 근데 난 너무 졸린 거야. 막 졸려서 죽겠어. 너무 재미없는 질문들 많이 해가지고. 근데 영국 애들 있잖아. 너무 착해가지고 어떤 질문이든 반응을 막 해주더라고. 조금만 웃긴 질문이면 Funny question, witty question 막 이러면서 창의적인 대답을 하면 Creative, Splendid, Clever 이런 단어들을 쓴단 말이야. 난 처음에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다 형용사들이더라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웃으면서 영어 해보신 분 혹은 울먹거리면서 영어 해보신 분
아마 별로 없을 거야. 감정과 직결되게 연습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훈련이 뭐냐면 이 형용사 훈련인데, 그게 뭐냐면 딱 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다. That's hilarious. 요것만 얘기해보는 거야. 너 진짜 웃긴다. 요 느낌을 가지고 대답해보는 거야. That's hilarious. 또 혹은 누가 늦게 왔어. 늦었어. You are late again.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줄여서 late again. 막 짜증나듯이 late again. 내가 혼자 그 감정을 가지고 이 형용사들을 말해보는 거지. 한국에 있는 축구 해설에서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지. 막 손흥민이 골 넣으면 맞아. Splendid, flawless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감정 없이는 얘기할 수 없는 단어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감정에 맞춰서 연습하는 훈련이 진짜 중요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야. 영어라는 영역이 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우리의 뇌가 인식을 하게 돼. 그런 상황이 오거나 감정에 딱 쌓이면 그 단어가 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으로써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얻게 되고 많이 말할 수 있게 돼. 거부감 없이. 이게 영어의 입을 트게 만드는 하나의 씨앗처럼 되는 거야. 이게 소통이라는 게 혼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거잖아. 언어학에서도 이게 많이 다뤄지는데, 상대방의 리액션이 크거나 적절한 반응을 해줄 때는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거든? 근데 이게 외국어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이랑 대화할 때 대화가 짧다? 그러면 최대한 반응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아. 영어 연습을 위해서. 반응의 시작은 이 형용사 연습이 필수야. 형용사 단어들을 막 쭉 나열해놓고 외운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단어 하나를 가지고 감정에 맞게 그 상황에 따라서 무의식 중에도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대화 나눌 때 굉장히 자연스러워져. 이렇게 질문을 하는 와중에 우리 알렉스가 색소폰 부는 잘생긴 해리한테 지루함을 깨는 질문을 하나 한 거야. Who is your crush? 너가 반한 사람이 누구야?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런 질문이거든. 그때 해리가 살짝 당황을 하더니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Eva 이러는 거야. 거기 있는 아이들이 전부 오 막 이러는 거야. 왜냐면 해리는 인기가 진짜 많았거든. 잘생겼지, 음악 잘하지, 키도 크지.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그런 레벨에 있던 애야. 에바 누구지? 그래서 이렇게 찾았어. 에바 누구지? 근데 한 여자애가 굉장히 부끄러운 듯이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때 알았잖아. 이게 미의 기준이 국가마다 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 다른 거구나. 위대하신 하나님. 이제 올리한테도 같은 질문을 한 거야. 근데 올리가 똑같이 ever. 그래서 애들 다 oh my god, oh my god. 완전 찢은 거지. 근데 나는 진짜? 에바를? 아니 이쁜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 거지. 다 달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에바가 답할 차례가 온 거예요. 그때 에바가 막 연못으로 뛰어들라 그래. 그래서 애들이 막 붙잡고 말렸어. 그리고는 대답하는 거예요. 리키 일렉 기타 치는. 해리랑 리키랑은 완전 절친 중에 절친이고 항상 붙어 다녔어. 둘은 음악 스콜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건 삼각관계잖아. 올리야 뭐 아니야. 사각까지. 아니야 미안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키한테 물어봤어. Who is your crush? 그때 리키가 어떤 생각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연못을 그냥 뛰어들었어. 해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 되게 웃긴 게 그 사건 이후로 조금 서먹해졌어. 올리랑 해리랑 리키랑. 우리가 이제 기숙사에 다 같이 살잖아.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야. 이때가 딱 그때 일어나는 일들. 말도 안 되는 사춘기 아이들의 질풍노도의 시기. 그치. 아주 리얼한 사건들이 몇 개 있거든. 그걸 영어 교육에 맞춰서 얘기해 볼게. 그래서 정리할 게 뭐야? 두 가지야.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형용사 단어들을 나열해서 외우는 방식으로 절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 상황에서 난 이 말을 하겠다라고 정해. 그 다음에 그걸 반복적으로 감정과 섞어서 말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있잖아. 너희들도 대답해봐. Who is your crush? Who is your crush? 네 생각에는 나 못생겼어? 가까이 가서 얼굴 딱 보는데 진짜 겁나 이쁘다. 근데 이 사춘기가 오히려 영어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됐어. 학교에서 여행을 갔었잖아. 한 일주일 정도 웨일스 갔다 오니까는 이제 진짜 집 같더라고. 중요한 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야. 그게 뭐냐면 사춘기야. 사춘기가 영어로 뭐지? 사춘기. 사춘기가 영어로 puberty. puberty라고 하면은 육체적인 어떤 2차 성징? 여드름 나고 막 이때. 그치. 그때가 puberty. 여드름 심하게 나고 왜 갑자기 어깨 넓어지고 나는 안 넓지만 우리 때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청소년기야. adolescence.
심리적이라 정신적으로 약간 성장하는 그런 느낌? 그때를 adolescence,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라고 하면 we are starting to go through adolescence or puberty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굉장히 예민하잖아 그때. 그래서 마치 좀비 영화에서 한 명씩 감염돼가지고 오는 것처럼 긱스에서도 한 명씩 그렇게 성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근데 이 사춘기가 오히려 영어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됐어. 왜냐하면 보통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부모님이랑 대화 나누고 그러잖아. 근데 이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친구들끼리 그 역할을 서로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가이드로서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데 아직 덜 자라는 우리들이 서로 그 대처를 해준 거야. 얼마나 난장판이었겠어. 마치 사육사가 없는 동물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뭐 사춘기가 이제 전염병처럼 돌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그 전염병에 옮은 게 올리야. 올리는 사춘기가 외모에 대한 집착으로 왔어. 그래서 하루 종일 거울을 보는 거야. 아침부터 일어나면 거울 보고 샤워하고 나오면 거울 보고 매일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잘생겼으면 에바가 만나줬을까? 사귀어줬을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혼잣말 하다가 뒤돌아보면서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네 생각에는 나 못생겼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No, you're not ugly. You're just fat. 아니야, 너 못생기지 않았어. 너 그냥 뚱뚱한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는 거야. 깔깔대면서 다들. 올리도 근데 웃겼는지 올리도 막 깔깔대면서 웃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런 말 했는데 이 문장이 난 너무 기억에 남아. Hack, you are so straightforward.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직설적이다 라는 뜻이야. 근데 난 그때 이제 뭔가 나라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그때 딱 해주면서 그 문장이 딱 기억이 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어. You are good looking. 너 잘생겼어. 왜 그거 부모님들이 얘기해주잖아. 엄마 나 못생겼어? 아니야 잘생겼어. 이거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이건 서로 우리가 해주는 거야. 아니야 너 잘생겼어. No, you're good looking. 내가 너였으면 난 맨날 운동하겠다. 그때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실제로 올리는 굉장히 잘생겼었거든. 그냥 과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지 이목구비는 진짜 잘생겼었어. 내가 요 시기 때 뭘 깨달았냐면 직관적으로 느끼는 대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해. 아까처럼 너 잘생겼어 어떻게 해? You are good looking. 야, 나 못생겼니 어떻게 해? Am I ugly?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대로 바로바로 말해보는 거야. 많이 안 늦었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문법을 배우고 말을 연습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 문장 자체를 직관적으로 느끼면서 말하게 되면은 그 순간 나와. 그 순간순간.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이 훈련을 했던 친구들은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 연습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해. 근데 문법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면은 조금 한 타임 늦게 대답하게 돼. 어쩔 수 없이. 이건 비동사다 라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그 순간순간 배우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지. 잽스 컨텐츠들은 이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거든. 그래서 뭐 깊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올리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야. 아침에 보통 기상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뛰기 시작한 거야. 아침 조깅을. 칭찬이 정말 중요한 거야. 잘생겼다고 했더니 새벽부터 일어나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한 몇 주가 지났는데도 살이 안 빠져. 안 빠져. 전혀 안 빠져. 똑같아. 그래서 봤더니 너무 먹어. 운동하는 것보다 더 먹어. 하지만 이 올리가 깊게 마음을 먹었는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침에 운동을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얘가 의외로 진지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한 몇 주 또 지났나? 알렉스가 창밖을 보더니 Look!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창밖을 봤어. 그랬더니 올리가 뛰고 있는데 바로 옆에 어떤 여자애도 같이 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을 우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아침에 조깅하는 올리를 찾으러 내려갔어. 근데 그 여자애가 우리보다 한 학년 어린 여학생이었는데 가까이 가서 얼굴 딱 보는데 진짜 겁나 이쁜 거야. 13살이었잖아요. 14살이지 우리나라 나이로. 근데 그 여자애는 13살이었지. 그 올리가 완전 도둑놈이다. 에바는 솔직히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근데 얘는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 마지막까지 여자친구가 있었던 건 올리 하나야. 이제 정리해보면 뭐냐면 내가 이걸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느끼는 그 직관적인 느낌이 있잖아. 그걸 가지고 말을 했을 때와 이 상태에서는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거야 라고 누가 설명해준 상태에서 말했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면서 말하는 연습, 이 연습을 반드시 해봐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직관적으로 느끼면서 말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야. 여러분의 영어 성장에 있어서. 올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 Are you playing football tonight? 그럼 알렉스가 Yep, I'm playing. 저녁에 축구하는 건데 현재 진행으로 물어본다고? 미래형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벌써 10번째 영상인데요. 9화까지는 영어의 필수 팁들을 알려드렸잖아요. 10화부터는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를 배울 때 시제를 따로 구분해서 공부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시제가 없는 문장은 없어요. 오늘은요, 문장의 시제를 감각적으로 급성장시킬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핸드폰. 그쵸. 영어로 하면 It's a mobile phone. 이렇게 딱 보면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걸 소유하고 있죠? 예를 들면 사물이나 경험이나 지식 같은 혹은 질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난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have. 맞아요. I have a mobile phone. 저는요, 두통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I have a headache. Very good. I have a headach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 존재에 관련된 이야기 혹은 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이게 뭐라고 했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It's a mobile phone. 핸드폰이 있어요. 이거 핸드폰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비동사를 써요. 비동사라는 어원 자체가 존재하다라는 뜻에서 왔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주의를 보면은 딱 보고 존재하는 것들 직관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는 현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방 안에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I am in my room.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나는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I'm watching YouTub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 성경에는 가장 강력하게 말할 때 비동사를 쓸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모습으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존재라는 게 뭐예요? 상태, 모습, 성격,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비동사를 배울 때 비동사는 상태이다, 이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배운 거예요. 사진 하나 볼게요. 이게 뭐예요? 축구공. 그건 축구공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t's a football. 축구공이에요. 이 사진도 한번 볼까요? 한 남자가 축구를 하고 있죠? 영어로 하면 He is playing football. 이 사진도 한번 볼게요.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토요일에 축구를 하기로 돼 있어요. I'm going to play football this Saturda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세 문장은 시제가 다 달라요. 첫 번째는 현재형, 두 번째는 뭐예요? 현재 진행형, 세 번째는 미래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말을 할 때 직관적으로 보고 얘기했지 시제를 생각하고 말했나요? 아니죠. 그 존재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네이티브들은 이런 말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말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축구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저 사람 축구하고 있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느끼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이 문장들을 공부할 때 12가지 시제를 나열해 놓고 외우다시피 공부를 해요.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감각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직관적으로 말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익힐 때 보면은 보고 말하는 시기가 있어요. 엄마, 이거 내 컵이야. Mommy, it's my cup. 엄마, 뽀로로야. 영어로 어떻게 해요? It's borrow. Very good. It's 뽀로로. 아이들은요,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현재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고 말하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네이티브들은요, 이 시제를 조금 더 감각 있게 쓰더라고요. 제가 영국 프랩스쿨에 있을 때 기숙사 안에서 사춘기가 한 명 한 명씩 되게 심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불만을 항상 입에 달고 다니고 괜히 막 수업을 안 간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요, 매년 있는 일이다 보니까 나름 해결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마지막 학년 말의 특권으로 저녁에 축구를 하게 해줬어요. 축구는 몰디가 주도해서 했는데 매일 한 오후 정도 되면은 몰디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Alex, are you playing football tonight? 그럼 알렉스가 Yep, I'm playing.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좀 이상했던 게 저녁에 축구하는 건데 현재 진행으로 물어본다고? 미래형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저렇게 물어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말을 할 때 미래에 있는 일이라고 미래형만 쓰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과거형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네이티브들이 이걸 시간을 재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몰디가 알렉스에게 물어봤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저녁에 축구를 하는 건데도 미래형 Are you going to play football tonight?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보잖아요. Are you playing football tonight?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축구를 했고 미래지만 현실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진행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끔 영화를 보면 이런 문장도 나와요. I'm leaving tomorrow. 난 내일 떠나. I'm going to leave라고 안 하고 I'm leaving tomorrow.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He's leaving tomorrow. He's leaving tomorrow. He's leaving tomorrow. I'm leaving tomorrow. I'm leaving tomorrow. I'm leaving tomorrow.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이변이 없는 한 내일 떠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진행을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말에 영화 볼 계획이 있어요.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나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 영어로 보통 미래형으로 말하겠죠. I'm going to watch a movie this weekend.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현실적이야. 거의 사실과 다름이 없어요. I'm watching a movie this weekend.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것을 감각적으로 현실을 느끼고 바로 비동사 문장들이 쭉쭉 나와주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오늘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시제를 배우거나 아니면 문장을 배울 때 be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 be 플러스 pp, 수동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법을 배우잖아요. 충분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니까 공식에 맞추려고 막. 공식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답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그걸 활용해 봐야 돼요. 직관적으로 보고 말하는 연습, 아까 아이가 자라면서 언어가 느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시제를 따로 놓고 이거는 과거형이고 이건 미래형이고 이렇게 외우다시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감을 가지고 미래형 I am going to 이 문장 대신에 직관적으로 다가오고 현실적이라고 느껴지면은 현재 진행형을 쓸 수도 있다는 거. 감각적으로 연습을 해봐서 여러분들도 그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소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현재 완료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I have를 써요. 이것도 소유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감각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아마 익히게 되면 우리가 전체 12가지 시제를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감각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학 숙제가 있던 날 미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Have you done your math? 근데 I have라고 하면 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Did you do your math?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 Have you done your math? 이렇게 물어보지? 오늘은 have 동사를 써보면서 시제도 익혀볼 건데 사실 이 have는 네이티브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8인가 정도 할 거예요. 네이티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탑 10에 동사가 2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놀랍게도 지난번에 배웠던 비동사,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have 동사예요. 동사가 2개밖에 없어요. 동사는 무조건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have 동사 하나만 우리가 좀 감각적으로 알아도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을 이해하고 또한 그 문장들을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게 한다. 바로 요거요. 알겠지? have의 어는 게르만어에서 왔는데 뜻이 헤매이다가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돌아다니다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내다가 내가 갖게 됐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근데 have라고 하면은 너무 쉬운 단어. 나는 차를 2대를 가지고 있어. 없지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have 2 car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자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I have a girlfriend. 그쵸. 여자친구 있나요? 네. 거짓말. 난 가지고 있어요. I have. 남편이 있어요. I have a husband. 나는 와이프가 있어요. I have a wife.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 근데 제가 have라는 동사에 의문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요. 영국 가면 영국 학생들이 진짜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피부 색깔, 피부색. 머리 색깔. 왜? 달라서. 달라서? 그것도 놀라지만 진짜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학 능력이에요. 수학 문제풀이 능력.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뭐였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다 계산기로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지혜로운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산으로 수학 문제를 막 풀면은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마치 마술 보듯이 구구단 막 외우면서 쫙쫙쫙 해서 쫙 쓰면은 애들이 다 확인해 막 계산기로 맞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위에서 이거 계산기 안 쓰고 풀었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 놀라는 거야. 그 답이 맞으면 애들이 막 How did you do that? 그럼 내가 뭐 너무나도 쉬운 문제들이 그러다가 의문이 생긴 일이 하나 발생해요. 학교에서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숙제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숙제를 하는데 수학 숙제가 있던 날, 그 날이면 애들이 저한테 왔어요. 특히 리키가 제일 먼저 왔는데 리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Have you done your math? 이렇게 물어봤어요. 항상. 처음에는 이제 좀 감이 없으니까 저게 무슨 말이지? 수학 숙제 했냐는
건가? 그럼 내가 고개 끄덕이면 걔가 와서 문제들을 물어봤어요. 알렉스도 수학을 좀 잘했거든요. 그러면 올리가 이제 물어봐요. Have you done your math? 이렇게 물어보면 Yeah, I have.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알렉스가. 근데 I have라고 하면 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왜 저렇게 물어보지? Did you do your homework? Did you do your math?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 Have you done your math? 이렇게 물어보지?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계속 이제 애들이 얘기하는 걸 자세히 들어봤어요. 그러면 Have you finished? Have you done it? I haven't done it yet. I haven't finished.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말의 느낌이 점점 한국어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자, 먼저 이 세 개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I have a girlfriend. I've done my math homework. I've been doing my math homework. 이 세 개의 문장은 다 시제가 달라요. 하지만 이 세 개의 문장은 다 똑같이 내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이티브를 말할 때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하지 이걸 시간을 따져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딱 이 순간만 소유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1초 딱 여자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없어요, 여러분. 소유하다라는 의미로는 I'm having 이라는 말은 없어요. 소유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필요해요. 무조건. 그래서 누가 나 여자친구 있어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히 과거의 어느 날 만나서 쭉 시간을 함께 했구나 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는 소유하고 있다. I have. 뭘 소유하고 있어요? 끝난 상태를. 뭘 끝난 상태예요? 나의 수학 숙제를 끝낸 상태를 난 가지고 있어요. I've done my math homework. I have. 나는 소유하고 있어요. Been doing. 하고 있는 모습을 난 가지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 모습을? My math homework. 수학 숙제 하고 있는 모습을 난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수학 숙제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쭉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집중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숙제했어? 라고 물어보면 Did you do your homework?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냥 그 행위, 숙제를 한 행위 자체에 좀 더 중점을 둔 거고 Have you done your homework? 는 그 숙제를 과거에서부터 숙제에 나온 문제들을 내가 다 풀어낸 그 모습까지 너 지금 소유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Have you done it?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저한테 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수학 숙제 물어볼 게 있으니까. 디주라고 물어보면 약간 취조하는 느낌인 거예요. 약간 그런 했어 안 했어?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할 수밖에 없죠. 행위 자체를 물어본 거니까. 좋은 질문. 이렇게 같이 수업하다 보니까 좋아요. 그런 질문. 그런 느낌이에요. Have you done something? Have you done something? Have you done something? Have you done all your homework? Have you done all your homework? Have you done all your homework? 성경 말씀 하나 볼게요. 유명한 말씀이죠.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Being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와? With Christ. 그리스도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지금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 잠깐 울컥한데 잠깐 지금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약간 울컥하는 그런 게 있네.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부터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쓴 거예요. 현재 완료 설명하다가 은혜 받긴 처음. 바울이 이렇게 현재 완료로 말하니까 지금 저한테도 그렇게 현재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완료 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과거 이런 거 썼으면 이 감동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나 다 have 소유하고 있다. 혹시 뭐 영화 본 적 있어요? Have you seen Avatar? Yes, I have. Very good. 과거에 그 영화를 보고 그 내용까지도 기억나는 그 상태를 난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I've seen Avatar. 공부하고 있는 거 있어요, 요즘? 공부하고 있는 거? 영어 말고. 일본어요. 일본어. 나는 쭉 일본어 공부를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영어를 어떻게 할까요? 와타시와 일본어 벤교. 틀린 것 같은데 뭐가 좀 틀린 것 같아요. I have been learning Japane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have라는 뜻은 어쨌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습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정도 될 수도 있고 어떤 행동도 될 수 있고 감각적으로 한번 말해보는 연습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숙사에서 수학 숙제가 있는 날은 오히려 나중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Have you done your math?
왜냐면 가르쳐 주려고. 나도 가르쳐 줄 게 생겨가지고 좋아가지고 물어본 거야. Have you done your math?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하나 생겼었어요. 식당에서 제가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랑. 밑에 테이블이 있으면 제가 팔꿈치를 테이블에 대고선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몰디가 저를 툭툭 치면서 You should 하면서 팔꿈치를 떼고 먹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은 슈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프랩스쿨을 졸업하기 전에 저희 졸업반 학생들만 모여서 단체로 예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나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예의 없게 행동하면 학교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니까 마지막 학년만 모아놓고 식사 예절부터 일상생활 예절까지 가르쳐 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악수를 할 때는 웃으면서 상대의 눈을 봐라. 악수를 끝낼 때는 손을 빼지 말고 힘을 빼는 거야.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과 인사할 때는 허리를 숙이지 말고 웃으면서 고개만 살짝 숙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려줬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식사 예절을 가르쳐 줄 때였어요. 항상 우리가 무서워하는 메이트론 양호 선생님이랑 하우스 마스터, 헤드마스터 선생님들이 쭉 돌면서 잘못된 식사 예절을 잡아주는데 솔직히 저는 따로 영국식 예절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소대로 먹었어요. 근데 몰디가 날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Hug, you should 하면서 팔꿈치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What? What? 이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메이트런이 우리를 딱 보더니 소리를 빽 지르면서 Elbows!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Elbows. Sir. Elbows. Sir.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학생들이 전부 다 팔꿈치를 테이블에 안 대고 들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몰디가 진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Hug, I'm really sorry. I should have told you. Hug, 미안해. 너한테 미리 말해줬어야 됐는데 미안하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I should have told you. 몰디가 그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한테 You should. You should. I should have told you. Should have told you. 라고 말한 게 너무 인상적이었는지 이때 처음으로 should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느낌으로 확 알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친구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제가 유심히 들어봤거든요. 근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should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should라는 단어는 사랑의 단어예요. 사전에 보면요, should는 뭐뭐 하는 것이 좋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충고나 제안을 할 때 써요. 문법적으로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아마 예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충고나 제안을 하려면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죠. 뭐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should는 그냥은 못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먼저 감을 잡기 위해서 문장을 좀 볼게요. Do it. 해 라는 뜻이죠. Do it. Do it.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명령문이기 때문에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거를 명령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충고나 제안을 하듯이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You should do it. You should do it. 우리의 영어가 급성장을 하면 이걸 여러 뉘앙스로 여러 가지 강도로 한번 말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말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살짝 지나가면서 하는 조언처럼 해보는 거예요. You should do it. 이렇게요. You should do it. You should do it.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하게, 더 진심을 담아서 말해보는 거예요. You should do it. You should do it. 이번에는 그것보다 좀 더 가볍게, 장난스럽게, 하지만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얘기해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You should do it. Do it. You should do it. Do it. 이렇게 should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강도로, 여러 가지 뉘앙스로 나눠서 한번 연습해보면 놀랍게도 자신있게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최대한 여러 각도로 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을 때 그 표현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이랑 걸어가고 있었는데 수업이 늦었어요. 이때 그냥 해보는 거예요. We should run. We should run. 뛰는 게 좋겠다. We should run. You should run.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말해보는 거죠. 예전에 올리가 한국어를 굉장히 배우고 싶어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You should learn Korean. You really should learn German. Yeah, you should probably learn the lyrics. 이렇게 단어의 강도의 차이를 익히게 되면 응용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해야 돼에서 아까 몰디가 후회하듯이 말하는 것처럼 I should have told you. I should have told you. 너한테 말해줬어야 됐는데 I should have told you.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Should have told you. I should have told you.
I should have told you before. 숙제 시간에 우리가 막 떠들면은 메이트론 양호 선생님이 오셔서 항상 저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You shouldn't be talking. You shouldn't be talking. 말하면 안 돼.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You shouldn't be talking here. You shouldn't be talking. Although we probably shouldn't be talking. 올리가 여자친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매번 싸웠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그리고 여자친구랑 싸우고 오면은 저희한테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I shouldn't have said that. 아, 나 그 말 하지 말걸. 무슨 말 실수를 했나 보죠. I shouldn't have said that. I shouldn't have said that. I shouldn't have said that. 제가 불과 몇 년 전에요. 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 중에서 딱 이 부분. He should ask God.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If any of you lacks wisdom, he should ask God,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finding fault, and it will be given to him.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이 문장은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 나눴듯이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조언해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나 힘들 때 그 말씀을 떠올려요. I should ask God. We should ask God.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리고 주위 사람에게는 You should ask God. 아주 명쾌한 진리인데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구하면 받는 건데 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should는 사랑 없이는 말할 수가 없다.